그 직원이 전화를 와가지고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 물어봤더니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엄청나게 직원들 성장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해외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에 자격증을 따게 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다이소의 안전관리 전체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성장했던 것들이 지금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리를 준 것들이 아닌가 하고 감사함을 표시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란 것들이 저는 4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식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배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의 트렌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일을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은 신입사원이든 중간관리자이든 아니면 경영자이든 다 동일한데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책임지는 것들이 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란 것들이 저는 4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탁월한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방식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배우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티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신문일 수도 있고 논문일 수도 있고 잡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아티클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세상의 트렌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일을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인데요. 책은 옛날과 달리 이제 정보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책을 통해서는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리를 발견을 하고 그것들을 일에 적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종업계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하는 영역들이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발전 속도로 볼 때 조금 떨어질 경우는 사실은 이종업계를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의 본질은 사실은 고객과 시장에 집중하는 것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고객과 시장 관점에서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곳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주는 최종의 가치란 것들이 사실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아티클 그리고 이제 책 그리고 네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일들의 개념들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랜드 서비스에 부임했을 때 저희 조직은 이랜드라는 네임을 달 수가 없는 조직이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직원들이 이랜드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랜드라는 네임 자체를 반드시 달아주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했던 것들이 직원들이 성장을 하면 좋겠다. 성장을 통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실은 이랜드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얻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그동안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가졌던 것들을 해소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경영자가 되자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직원들이 성장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들이 2015년, 16년, 17년 그 결과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HRD 부문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주는 상들을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거의 휩쓸었던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제가 언론에 노출하는 걸 굉장히 좀 꺼려했기 때문에 외부에 많이 노출은 되어 있지 않는데, 그 당시에 한 40여 회의 공공이나 국가에서 주는 인적 성장 관련한 상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하나 책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작년 추석 3일 전에 어떤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2020년 이후로는 회사에서 영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직원이 전화를 와가지고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일까 물어봤더니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엄청나게 직원들 성장을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해외를 보냈습니다. 이 직원들이 저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불편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에 자격증을 따게 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 보내가지고 역량을 키우는 과정도 있었고, 해외를 통해서 베스트 프랙티스의 모델들을 끊임없이 보게 하고, 그리고 개인 학습과 조직 학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다이소의 안전관리 전체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성장했던 것들이 지금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자리를 준 것들이 아닌가 하고 감사함을 표시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과만 중시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 성과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를 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왜냐하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직원들, 그리고 협력사, 그리고 고객들이 다 가치사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게 될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인 어떤 가치, 그리고 소통, 그리고 일의 의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런 것들이 그 일에 있어가지고 질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을 통해서 양을 바꾸어 나가는 것들이 일의 본질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